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6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가 몇 개 있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채팅창에 학번 이름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PLMS가 업데이트가 잘 돼서 여러분이 참여한 것이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조교가 그 자동 기록을 보고 출석 체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학번 이름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워크 그 5와 6, 지난 월요일, 그 다음에 오늘 강의 확인하는 내용, 어사인이 5는 제가 방금 전에 막 했어요. 6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거잖아요. 홈워크 5는 그 클래스 미팅 5, 이거는 일주일 뒤인 월요일이 듀고요. 오늘 하는 그 클래스 미팅 6에 해당하는 홈워크 6는 듀가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르게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 1에서 4까지 그 체크하는 홈워크들의 그레이드는 PLMS 상에 포스팅이 다 됐어요. 정답을 포스팅한 건 아니지만 뭐 트루 폴스라든가 단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대충 내가 뭘 실수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포스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중에서 뭐 엄밀히 얘기하면 그 오늘도 하겠지만 그 OSI 7 레이어 모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OSI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ISO의 OSI 그룹이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OSI 7 레이어 모델이라고 하면 OSI가 만들었다기보다는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n, 여기서 만든 레이어 모델이다. 네트워크의 레이어드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로 질문을 준 학생이 있어서 뭐 중요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그 longest prefix match에 대한 질문인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longest prefix match 또는 뭐 매칭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알겠어요? 네. 알고리즘 이름이고 이 알고리즘이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렇죠?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제 사실 그 포워드 또는 포워딩 테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만들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라우터들이 포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그 안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요. 포워딩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은 어떻게 보면 어, 그 내가 다른 네트워크로 전달하려면 어떤 뭐 IP 어드레스와 뭐 서브넷 뭐 이런 그다음에 포트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는 정보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populate 그 테이블을 이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라우터들이 메시지들을 주고 받아요. 그렇게 해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메시지들을 주고받아서 얻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어떤 표고요. 그것으로부터 그러면 내가 어떤 수신 IP 어드레스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 IP 패킷이 들어오면 내가 그걸 실제 나의 포트 몇 번으로 할지 디시전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어떤 알고리즘 여기서는 longest prefix match 알고리즘을 돌려서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책에서는 특히 지금은 뭐예요? 챕터 2잖아요. 그래서 그냥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이걸 한마디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라우팅과 포워딩을 이제 구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팅이라고 하면 패킷이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여러 경로를 링크들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 전체가 결정되는 것, 그것을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또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하고, 포워딩은 예를 들면 개별 라우터에서 어떤 인풋 포트로 들어온 것을 그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보고는 어느 아웃풋 포트로 매핑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포워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다 라우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라우팅은 엔드 투 엔드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워딩은 각각의 라우터에서의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IP 어드레스에 따른 매핑 룰 이렇게 말하면 되고,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면은 어떻다고요? 전체 라우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longest prefix match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일부로서 포워딩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forward 또는 forwarding 테이블, 그럼 라우팅 테이블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 방금 설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홈워크 5에는 지금 제가 방금 문제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이 학생 이메일을 보낼 때는 퀴즈 문항이 없어서 이제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하던 데를 계속 하도록 합시다. 화면은 잘 보이죠? 지난번처럼 뭐 잘려서 보이고 이렇지는 않은 거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큐와 큐잉 티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의 네트워크 과목이 큐잉 티어리를 다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버퍼고요. 얘는 서버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체를 Q라고도 하고요. 예. 뭐 얘만 Q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커스터머 어라이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각 가게에서 물건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 큐가 있죠. 줄이 있죠. 대기열. 예. 대기열이 있을 때 그 대기열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분석할 것인가에서 나온 디열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냥 기억해 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Q가 어떤 특성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를 텐데, 여기서 커스터머가 어라이벌 하는 요 인풋에 해당하는 거죠. 이 Q에 인풋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Q 여기서 커스터머들이 쭉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여기 있는 서버가 서비스를 할 거예요. 맥도날드라면 주문을 받고 물건을 패치해서 주고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요즘은 많은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문 받는 따로 있고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내주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아니고 고전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줄을 서서 하던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고, 그렇죠. 자주 짧은 시간에. 그다음에 또 이 서버가 능숙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큐를 분류할 때 이렇게 세 개의 요 슬래시로 나누어지는 세 개의 문자와 숫자로 큐의 어떤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버스 번호들을 하나로 하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뭐 35-1 뭐 이러듯이 35랑 35-1은 다르죠. 35-2랑도 다르고 그렇듯이 요 각각이 서로 다른 정보를 나타낸다. 그런데 어떤 순으로 돼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라이벌에 관한 거예요. 커스터머 어라이벌 또는 패킷 어라이벌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데, M이라고 대문자로 써져 있는 것은 메모리 리스의 M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지만 이게 시간축이라고 하면 첫 번째 어라이벌, 두 번째, 세 번째 어라이벌 이렇게 할 때 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각 간격이죠. 시간을 예를 들면 얘를 뭐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고 랜덤 베리어블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xi들을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시간이죠. 사이 간자. 어라이벌과 어라이벌의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터 어라이벌을 그럼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할 텐데, 그 랜덤 베리어블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알겠지만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들도 그 파라미터 하나로 결정되지만 그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PDF가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죠. 맞습니까? 예, 확률 시간에 배웠죠. 예, 그렇듯이 이게 메모리 리스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파라미터 하나를 더 스페시파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라이벌 레이트에 해당해요. 말 그대로 레이트는 뭐예요? 단위 시간당 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커스텀 어라이벌, 패킷 어라이벌이니까
단위를 굳이 생각한다면 arrivals per second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inter arrival time이 요 랜덤 베리어블들이 예, 익스포넨셜이다. 그리고 물론 또 여기서 하나 더 가정이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들이다. x1과 x2, x3 이렇게는 인디펜던트하다. 이런 가정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참고로 이게 뭐 G1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G는 메모리 리스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제너럴 한인데 G라고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뭔지는 사실 디테일드 된 스페시피케이션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버에 대한 서비스 타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이 예를 들어 어떤 커스터머가 딱 이제 서버 앞에 도착했어요. 그럼 얘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도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으면 걔도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모델링하면 어때요? 또 파라미터 하나로 결정되겠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느리게. 그게 이 서비스 뭐 레이트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customers per second. 단위 시간당 몇 커스터머를 서비스 끝낼 수 있는가. 그래서 M은 메모리 리스라는 거고요. G는 메모리 리스가 아닌 걸로 할 때 G를 쓰고요. 마지막 숫자는 이 Q에 서버가 몇 대 달려 있느냐. 그래서 1이면 서버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사실 큐잉 티어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또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간단한 것은 데리베이션이 돼요. 리틀즈 리절트도 심지어 학부 레벨의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이쪽 이제 네트워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저술한 책을 보면 설명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것이 디터미니스틱한 넘버가 아니잖아요. xi라는 게 디터미니스틱 넘버가 아닌데 디터미니스틱 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랜덤한 것이 스페셜 케이스가 디터미니스틱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게 어라이벌 레이트가 람다고 서비스하는 레이트가 뮤인데 단위는 둘 다 똑같죠. 사실은 어라이벌이 커스텀 어라이벌스니까. 자 그런데 뮤가 람다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뮤가 람다보다 작으면 단위 시간당 오는 사람 수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빼내는 레이트죠. 이건 들어오는 레이트고 맞습니까? 물이라고 하면 물이 들어오는 레이트고 물이 빠져나간 레이트인데 빠져나간 레이트가 작으면 어때? 들어온 레이트보다 물이 점점 쌓여서 결국은 이 버퍼 사이즈가 파이나이트하니까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 패킷이라고 본다면 패킷 로스가 생기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이 뭐냐면은 가정이 서비스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드레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지금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리절트들은 전부 뮤가 그러니까 서비스 타임과 관련된 이 레이트가 당연히 더 들어오는 것보다 클 때 얘기해요. 예.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는 장기적으로 생기지 않고 이게 물론 다이나미컬하게 움직이죠.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하지만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어쨌든 이 가정하에서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사실은 average time that a customer spends being served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가 도달을 했어요. 커스터머가 도달을 해서 요 그림을 볼까요? 예, 커스터머에게 우리가 관심 있는 커스터머에 또는 우리예요.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빠져나갈 때까지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토탈 시간을 캐피탈 T라고 합시다. 그럼 이 캐피탈 T를 좀 쪼개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 지금 이제 서버 바로 앞에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서비스 받아서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자, 거꾸로 해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평균적으로 얼마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그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 단위가 뮤가 퍼세크면 이걸 뒤집으면 어때요? 이 커스터머즈는 사실은 단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뒤집으면 세크가 되죠. 맞습니까? 또는 세크 퍼 커스터머즈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한 명당 서비스 받는 데의 평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 시간은 원 오버 뮤겠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죠. 그러고 나면
상대적으로 얘를 전체 토탈을 t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도착해서 서비스 받기 직전까지 시간은 당연히 t-1 오버 뮤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요 t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t가 1 오버 뮤 마이너스 람다고, 네. 그 다음에 얘가 1 오버 뮤니까 여기서 q 안에서 오로지 대기만 하는 시간은 요 시간이 되는 거죠. 얘가 서비스 타임이니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이제 도달을 하는데 내가 도착을 하는데 이 큐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미 줄 서 있는 사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이제 단위가 이게 커스터머즈죠. 커스터머즈. 그래서 요 결과식을 보세요. 얘가 커스터머즈 또는 어라이벌스 퍼 세크였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뭐죠? 여기서 보면 예, 이거 분의 1이 캐피탈 T죠. 즉 얘가 람다 T죠. 그래서 곱하기 시각이 돼서 예, 요게 람다 나누기 뮤 마이너스 람다가 average number of customers in a line including customer with server. 왜냐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까지 여기 서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큐잉 디어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틀즈 리절트도 이게 이제 리틀즈 리절트는 굉장히 다양한데 적용될 수 있는 이 큐잉 디어리 리절트인데 그 중에 특히 MM1Q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봤던 요 L 값 있잖아요. Q에서 대기하고 있는 줄 서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수인데 우리가 이미 봤죠. 람다 T라고. 근데 여기서는 W라는 것을 새로 정의해요. 제너럴 리절트에서 정의를 하는데 우리 이 경우에는 MM1이 W가 T가 돼서 요 결과인데 이것을 리틀즈 리절트라고 한다. 뭐 이게 이 책에서 간단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이 친절하지 않은 시대의 대학원 학부를 다녔던 사람인데 우리 때는 그냥 네트워크 하면 큐잉 디어리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대학원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러니까 일단 대학원에 들어오면 처음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자비로 다녀요. 한두 학기는. 그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를 구하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학교로 가든가 그만두든가. 예. 그렇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뭐 언제나 저를 RA로 뽑아주세요 하는 대학원생들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콧대가 높으셔가지고 이 대학원 강의들을 학생들을 트레이닝 시킨다기보다는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 과목들을 굉장히 그 밀도 높게 좋은 말로 밀도 높게 또는 나쁘게 말하면 오버로드 주는 과목으로 만들어요. 예, 큐잉 디어리 과목이 대표적인 거였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로드를 가면 다 그만둬 버리죠. 그래서 교과서들도 이 네트워크 과목 교과서들도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버뷰 이런 과목 잘 없었어요 예전에. 그냥 각각 아주 디테일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고 전체는 어때요? 다 듣고 나면 사실 생기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각각의 과목을 듣다가 이제 다 그만두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우리 이런 책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책도 얇게 해서 학부 때 이제 당의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인데 위에 당으로 그러니까 초콜릿이 아닌 사탕을 발라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매트릭 하고 있었죠? 매트릭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또 페어니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였죠? 이 지금 이 챕터 2가 뭐였어요? 챕터 2가 일종의 프린시플즈였죠. 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프린시플.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섹션 제목이 쉐어링이었어요. 쉐어링. 두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퍼포먼스 매트릭스였잖아요. 근데 뭘 쉐어링해요? 링크를 쉐어하잖아요. 근데 링크를 쉐어한다는 것은 어때요? 항상 쉐어할 때는 공유할 때는 한 명 이상 한 명보다 더 많은 누가 있을 때는 어때요? 각각의 디자이어드가 있고 근데 그거를 효용이라고 해요. 각각의 유틸러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유틸러티가 어때요?
주로 트레이드 오프죠. 그게 반드시 한쪽을 1만큼 줄이면 다른 쪽이 1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은 줄어들죠. 특히 파레토 옵티말한 어떤 프론트엔드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페어니스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유틸러티 1이고 이게 유틸러티 2라고 해보세요. 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커질수록 좋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리소스 엘로케이션 프로블럼에서 리소스를 어떻게 엘로케이트하면 이 지점이 얻어지고 또 다르게 엘로케이트하면 이 지점이 얻어지고 또 다른 어떤 팔러시로 엘로케이트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거를 전부 다 찍어보면 보통은 어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컨벡스 셋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경계선들을 파레토 옵티말한 포인트들의 집합이라고 하죠. 예. 파레토 옵티말 프론트엔드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파레토 옵티말의 정의는 뭐냐면 예를 들면 U1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U1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어때요? 예, U2를 감소시켜야 되죠.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경제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정치 얘기도 했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는 어느 게 더 나은 포인트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U1과 U2로 나서 이런 어치버블한 리즌을 표시만 한다면 사실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와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 또는 어떤 팔러스의 리절트들이 그렇죠. U1, U2 벡터죠. 그 이루어진 포인트들이 어느 게 더 나은지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크라이테리언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크라이테리언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페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과목이니까 비율을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뭐 플로우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제 어떤 호스트가 있어요. 여기도 또 다른 호스트가 있고 얘가 소스 호스트 1으로 작용하고요. 얘가 소스 호스트 2로 작용하고 이 두 개가 같은 라우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라우터가 또 다른 라우터에 연결이 돼 있고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은 요 링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쭉쭉 가서 뭐 둘 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같은 데로 갈 수도 있겠죠. 데스티네이션이. 그런데 요 링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때요? 이 두 호스트들은 쉐어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쉐어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우리의 프로토콜이 쉐어링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얼마나 공정하게 그렇죠? 공평하게 해주느냐인데 공정 공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것보다 더 공정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어떤 스칼라 매트릭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스칼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맥스 썸이라고 돼 있지만 먼저 맥스가 가능해요. 맥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얘가 지금 어떤 레이트 요 링크를 레이트 X로 사용하고 얘는 레이트 Y로 사용할 거고 이 레이트 링크의 레이트 링크의 토탈 이 링크의 레이트는 뭐 편의상 1이라고 합시다. 1 메가비트 퍼 세컨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X 더하기 Y는 1 이하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가정이 뭐냐면 이 X 그러니까 소스 1이 X로 사용하면 어쨌든 여기에서 연결된 유틸러티가 2배가 된다고 해보세요. 얘가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0.5 메가bps, 0.5 메가bps로 하면 이제 더하면 1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유틸러티를 계산할 때, 효용성을 계산할 때는 얘가 0.5를 쓰는 거를 A라고 하고 예를 들면 얘가 0.5로 쓰는 거는 0.5A다. 또는 얘를 A, 얘를 2A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X, 그러니까 소스 1이 X로 이 링크를 사용할 때 유틸리티가 2X에 비례하고 S2가 이 링크를 Y BPS로 메가 BPS로 사용할 때 유틸리티는 Y에 비례한다고 합시다. 비례상수 뭐 A는 빼버리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U1이 되고 간단하게 얘가 U2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크라이테리아는 U1과 U2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X1, X2로 여기서는 그냥 바로 매핑이 되긴 하지만 제법 복잡한 함수일 수 있어요. 어쨌든 U1, U2. 그래서
여기서 max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적화 문제를 maximize 무엇을 maximize 하냐면 무엇에 대해서 하냐면 여전히 x와 y에 대해서 maximize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max라는 것은 뭐냐? 요 앞에 max는 이 maximize고 뒤에 max는 이 utility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maximum of u1, u2 이렇게 하고 subject to는 다 똑같죠. x 더하기 y는 1 이하이고 x, y는 다 0 이상이고. 아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0번째라고 하는 더 max allocation 방법이에요. x와 y를 그러니까 1Mbps라는 이 링크의 레이트를 x와 y 또는 서버 1과 서버 2에 allocate 할당해 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유틸리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이 맥스 솔루션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 컨스트레인트에 따르면 여기도 표시를 해놨지만 이 컨스트레인트에 따르면 우리가 이거를 x축, y축에서 본다고 해보세요. 편의상. 예, x축, y축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0,1과 1,0을 잇는 직선이 되죠. 이게 feasible한 우리의 이 최적화 문제의 해. 그러니까 최적이 아니라 일단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max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어떤 값 a가 되는 x, y들을 그려보면 요 아래 그림처럼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여전히 x고 이게 y예요. 그런데 max u1, u2니까 max 여기에 따르면 2x, y죠. 이것이 어떤 상수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레벨 셋이라고 하죠. 레벨 셋을 그려보면 먼저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y가 1이고 x가 여기서 요까지면 어떻게 돼요? 0에서 2분의 1까지면. 그 다음에 y는 0에서 1까지고 x는 2분의 1이면. 그러니까 요 기역자 모양의 요 점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요 직선은 y는 2x. 요 점들의 집합이 뭐죠? 예, a가 1이라는 점들의 집합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a라고 할 때 2라고 하면 0,2와 1,0으로 해서 만든 요 기역자. 요게 a가 2인 점들의 집합, 레벨 셋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를 1로 선택해요. a를 1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게 feasible 포인트인데 우리가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요걸 선택하면 a가 1인 거죠. 그렇죠? 얘를 선택해도 a가 1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되는 뭔가를 잡아야죠. 그렇죠? a 값이 더 작아지는. 그러니까 요 점들은 a가 지금 1보다 작은 거예요. 요 점은 a가 1인 거고 요 사이에는 a가 1보다 작죠. 근데 우리는 이 a 값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를 즉 a가 2면 어떻게 돼요? 요게 a가 2인 건데 그럼 여기 닿죠. 그러니까 a가 2인 것을 만족하는 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 솔루션으로 맥스 알로케이션 방법을 쓰면 이게 페어하다면 맥스 페어니스예요. 이게 과연 페어한지 모르겠지만 맥스 페어니스 알로케이션을 하면 맥스에 다 동의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페어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점을 얻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더 맥스는 요 점을 얻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x는 1, y는 0이죠. 문제는 여기 있죠. 얘는 효용이 높잖아요. 단위 x를 사용할 단위 그 레이트를 사용할 때 얘가 효용이 낮았더니 효용이 낮은 놈을 그냥 넌 아예 받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정한 금액을 1억 원을 은행에 예금을 들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이제 정기 예금을 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율이 다 달라요, 은행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우리 은행도 돈을 벌고 뭐 국민은행도 벌고 하라고 내가 나눠줘요, 아니면 그냥 몰빵을 해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몰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 맥스는 요 녀석한테 모든 리소스를 다 알로케이션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당연히 쓰지 않겠죠. 그럼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이게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거죠. 맥스 썸이죠. 맥스 썸 페어니스.
fair 하냐는 차치하고 또는 max sum fair란 말이 좀 이상하면 그냥 max sum scheme, allocation scheme. 자, 그러면 이제 max sum은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이라고 해놓은 요 부분인데 sum of utilities예요. 그러니까 지금 utility를 ex와 y라고 했으니까 ex 더하기 y가 utility인데 요거의 레벨 셋 이것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a가 1일 때는 요선이 되고요. a가 2일 때는 요선이 되죠. 그런데 이 a 값을 어때요? 여전히 max sum이니까 maximize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면 이번엔 어떻게 돼요? 네. 지금 feasible한 게 1, 2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얘가 조금 전에 봤던 max와 마찬가지로 max sum일 때도 어때요? max sum일 때도 또 똑같이 x는 1, y는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x는 1, y는 0이 또 나왔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의 어떻게 보면 전체의 행복의 합을 맥시마이즈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하나도 안 줘버리면 그게 과연 페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좋은 일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세금을 거둡시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어떤 사람 적게 걷었는데 해놓고는 정부에서 이러는 거예요. 몇 명은 빼고 나머지한테만 나눠주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맥스민으로 하자. 아무것도 못 받으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maximize minimum of utilities니까 이 문제에서는 ex와 y겠죠. 그다음에 이 maximization은 x와 y에 대해서고 subject to x 더하기 y는 1 이하이고 x와 y는 각각 0 이상이고. 그럼 이번에는 요 min equal 어떤 a라는 레벨 세트를 A를 바꿔가면서 또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했었죠 사실 이거는. 그때는 주로 이제 지금 max도 마찬가지지만 max of x, y, min of x, y인데 max of ex, y, min of ex, y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다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면 요 레벨 셋들이 이제 지금 말하는 레벨 셋들이에요. 예를 들면 2분의 1,1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선을 긋고 죄송합니다. 2분의 1,0과 0,1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선, 요게 이제 레벨 셋이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여기 있는 점들은 다 어때요? 미니멈이 뭐예요? 미니멈이? 예, 미니멈이 어느 값이에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인가요? 아니죠. x가 2분의 1이니까 유틸러티로 하면 1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요 점들도 유틸러티, 미니멈 유틸러티가 1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A가 1인 레벨 셋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면 이렇게 해서 A가 2인 레벨 셋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요 꺾이는 점들만 이으면 또 Y는 EX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constraint set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능한 점들은 이렇게 알로케이트하는 요건데 어때요 이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 y는 ex와 이게 만나는 요점이 옵티멀 엘로케이션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x는 3분의 1, y는 3분의 2가 돼서 u1이 3분의 2, u2도 3분의 2가 되죠. 참고로 이렇게 맥스민 페어니스라고 해요. 이거는 맥스민. 이것도 페어하냐? 과연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페어해서 페어니스 엘로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페어니스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맥스민으로 하면 항상 어떻게 되면 유틸러티가 다 같아져요. 예, 그 점이 솔루션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퀄라이저 룰이라고도 하고요.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이퀄라이저 룰 다시 쓸게요. 이퀄라이저 또는 이퀄라이징 룰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스킴으로 나누는 방법을.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너무 적게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또 이상한데.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또 proportional fair allocation scheme이에요. proportional fair allocation scheme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뭐 복잡한 여러 인터프리테이션과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냐가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유틸러티의 곱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에 대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유틸리티를 어떻게 해요? 2x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2x와 y의 곱으로 하는데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2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x, y의 곱이라서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저 레벨 셋들이 이 쌍곡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그래서 요 쌍곡선들이 이제 레벨 셋들이 되는 거예요. 요 y 이퀄 x죠. 이번에는 y 이퀄 x 선에 y 이퀄 x죠. y 이퀄 x 선을 축으로 하는 쌍곡선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서 x와 y는 어때요? x, y 기준이에요. 이게 x, y. 주의할 것은 제가 파레토 옵티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U1과 U2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지금은 X와 Y 즉 우리의 디시전 파라메타 공간에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X와 Y로 하면 어때요? 하필이면 X 더하기 Y니까 어때요? 시메트리에서 이 중간에 있는 딱 X 이퀄 2분의 1, Y 이퀄 2분의 1에서 이제 솔루션이 나오죠. 엘로케이션이 되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예요? U1은 1이죠. 2배니까. U2는 2분의 1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은 이 프로포셔널 페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원을 어쨌든 자원을 나누는데 그 요 x 값들은 다 똑같이 돼요. 결국은 네, x, y 값들은 다 똑같이 되는데 유틸리티 때문에 유틸리티 최종적인 b가 어때요? 네, 이 내가 x를 2배로 더 웨이트를 주죠. y보다. 그래서 2대 1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엘로케이션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게 프로포셔널 페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느 한쪽을 너무 페널라이즈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맥스민처럼 전체의 평등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 효용이 높은 애까지도 깎아 먹지는 않잖아요. 얘 3분의 1밖에 못 받았잖아요. 맥스민에서는. 프로포셔널 페어에서는 그래도 2분의 1 받았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한 얘기들이고 이런 이제 하나의 링크에 대해서 이런 팔러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인터넷은 어때요? 여러 링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링크뿐만 아니라 여러 소스들이 동시에 어때요? 자기 패킷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 상에서의 페어니스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페어니스와 이피션시는 정말 말 그대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썸으로 생각하면 사실 편하잖아요. 우리가 링크 하나에서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링크 하나에서 유틸리티를 썸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그렇잖아요. 썸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맥스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더 나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링크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링크, 여러 패킷들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로 일단 이 챕터 2는 여전히 챕터 1에 이어서 인트로덕터리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챕터 2 Principles of the Internet이죠. 그것이 세 번째 프린서플인 스케일러빌리티인데 이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몇 번 했었죠. 스케일러빌리티와 또 뭐 익스텐서빌리티, 익스텐드에서 나온 거죠. 익스텐서빌리티와 구별을 하는데 특히 스케일러빌리티는 뭐예요?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링크 수가 늘어나고 호스트 수가 늘어나고 라우터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될 때 계속해서 표준을 바꿔야 한다면은 점점점 복잡하게 돼서 이제는 어느 이상 되면은 컴퓨팅이 불가능해진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스케일러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더 인터넷이. 하지만 이제 스케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상당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어치브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뭘 예, 효율을 또 어떻게 보면 at the cost of efficiency죠. 자, extensibility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것도 뒤에 사실 약간 언급이 같이 나와요. 이 서브섹션에서, 이 섹션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로우 한다는 것은 number of link, number of host, number of routers가 그로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인터넷은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레이어 3와 4 네트워크와 트랜스포트에 있는 그 TCP와 IP라는 두 개의 프로토콜로 돼 있는 그렇죠. 그 프로토콜 스위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는 IP는 IP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IP 어드레스가 어때요?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 뭐 못 쓰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Y2K 프로블럼, year 2000 프로블럼이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프로블럼이었죠. 예를 들면 7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써놨는데 이게 1900이라는 어썸션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2000년대부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 1, 2를 3, 4를 추가해서 예, 그 다음까지 해서 해결했죠. 여러분은 당연한 것 같지만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사실 천년 만년 가지 않는 시스템이었던 것처럼 어떤 프로토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는데 막 커지다 보면 더 이상 뭘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매니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컨제스천 컨트롤도 잘 돼야 되는데 말했지만 라우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연결을 해 주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에 경기장에 스테디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제 컨제스천이 일어나는데 네트워크가 점점 더 커지면 어떡할 거냐. 예.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지 않도록 디자인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컴퓨터 여러분들 학교나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특히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을 보면 그 윈도우즈 들어가서 컨트롤 패널에서 보면 네트워크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이게 제 컴퓨터 건데 예를 들면 자동으로 바뀌 집에서는 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유동 IP. 예. 근데 저는 이제 고정 IP를 쓰는데 그러면 제 이제 그 홈페이지 연구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가 들어있는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20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IP 패킷을 주고받으려면 IP 어드레스, 오브 소스와 사실은 데스티네이션이 먼저죠. IP 패킷에서. 그다음에 IP 애드레스 오브 소스, 호스트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 말고도 또 여러 아이디어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느낌이 벌써 오지만 네트워크를 모든 네트워크로 하지 않고 서브넷이라고 하는 조그만 네트워크로 또 잘라놔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서브네팅이 나와요. 지금은 챕터 2니까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브네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에 서브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모든 호스트가 라우터로서 작동하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라우터가 반드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서브넷에 있는 호스트들의 그 바깥 우리 서브넷 밖으로 가는 패킷들을 모아서 밖으로 연결해 주는 IP 어드레스를 가진 라우터의 IP 어드레스예요. 이건 내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뒤에 그려놨던 것 같은데 여기 게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컴퓨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들이 쭉 있으면 이게 하나의 서브넷이고요. 이 서브넷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서브넷 바깥쪽으로 가려면 여기 게이트웨이라는 또 녀석이 라우터죠.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IP 어드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예요, 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뭐예요? 제가 모든 IP 어드레스를 외부에 있는 걸 다 알 수는 없고 그냥 도메인 네임만 안다고 했을 때 걔를 어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nec.go.kr 오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싶어요. 그럼 nec.go.kr이라고 해서 뭘 하면은 얘가 IP 어드레스가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 IP 패킷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퀘어리를 만들어내는 요 도메인 네임이 어떤 IP 어드레스를 갖느냐라는 것에 답을 해주는 서버. 그게 이 DNS 서버죠. 그거를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핸드폰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될 때는 조금 다르죠 이거. DHCP 뭐 이런 게 들어있고 그래서
뭐 학교 내에서도 이제 우리 포스텍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보면 교묘하게 뭘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 넷이라고 해서 뒤에 다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면 제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데 나오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면 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예, 지금은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챕터 2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이런 하이어라키칼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저 전체 네트워크에서 조금 그 밑에 작은 네트워크로 갈라지게 해놓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라는 걸 두고 DNS 서버라는 걸 두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 어드레싱, IP 어드레스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어때요? 로케이션 베이스로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요 라우터에다가 그래서 요 라우터의 어드레스가 1이라고 해봐요. 물론 이렇게 안 돼 있죠. 옥텐 4개로 돼 있죠. 그런데 얘 밑에는 또 n개가 들어있다고 하면 1.1부터 1.n까지 있을 거고 또 여기도 편의상 n인데 뭐 m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저자들이 둘 다 n으로 잡았어요. 예. n 번째 어떤 라우터가 있는데 그래서 IP 어드레스도 얘가 n 인데 n 밑에 1.1.2에서 또 n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각각 n개씩 다 있으면 지금 n 스퀘어 개가 있는 거죠. 예, 라우터들을 빼고 호스트만 따지면 n 스퀘어 개가 있는데 얘들의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이어라키칼하게 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다고요? 나중에 라우팅을 할 때 매우 편리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예, 네트워크를 이제 나중에 보면 투 레벨 라우팅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나와요. 아마 다음 페이지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n 스퀘어 개의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작은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요 밑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울 그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렇게 로케이션 베이스로 안 돼 있고 여기는 그냥 정말 고전적으로 이렇게 버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넷이란 것은 버스다 보니까 여기 뭐 이게 케이블이 터미네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코엑셜 케이블을 그냥 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이더넷이라고 하면 포항공대 내에 그냥 한쪽 끝에서 제일 먼 데서 제일 먼 데까지 예를 들면 코엑셜 케이블을 깔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T자형 커플러들이 있어요. 케이블을 끊고 얘를 연결하고 그러면 여기 다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따가지고 여기다 또 케이블 달고 터미네이션하고 이렇게 놔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호스트 입장에서 얘가 1.2라고 해봐요. 라우터라고 해봐요. 이 라우터가 IP 어드레스 1.2인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다 어때요? 다 로케이션 베이스드가 아니고 그냥 다 연결돼 있는 걸로 보는 거. 그래서 이선에서 어쨌든 저런 아이디어로 본래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서넷 자체는 로케이션 베이스드로 넘버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우리 LG 연구동, 포항공대 LG 연구동에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저희 연구실 커뮤니케이션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 랩에 IP 어드레스를 몇 개를 할당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임의로 예를 들면 6364, 209는 제 연구실인 뭐 4095에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받은 것들은 우리 실험실인 418호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뭐 6364, 6566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6364 한 다음에 209가 여기 있고 6566은 예를 들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은 네트워크일 때는 이렇게 로케이션 베이스드로 굳이 안 해도 하면 오히려 더 귀찮은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우팅 관련해서 아까 질문도 있었고 그런데 뭐 라우팅 테이블과 포워딩 테이블 또는 포워드 테이블은 어떻게 다르냐? 라우팅과 포워딩은 어떻게 다르냐? 근데 이거는 챕터 5 챕터 하나가 그냥 이 라우팅 특히 2 레벨 라우팅 오브 더 인터넷에 관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은 어때요? 우리 서브 섹션에서는 이 스케일러빌리티와 관련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를 키울 때 그로 네트워크가 자랄 때 어, 점점 더 많은 호스트 컴퓨터들이나 이런 게 연결되면 라우팅 테이블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이 도메인 개념을 도입한 다음에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포항공대라는 도메인이 있죠. postec.ac.kr 거기 있는 컴퓨터들은 다 어때요? 같은 도메인 상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도메인들을 대표하는 라우터들 한두 개가 이제 딱 나는 이제 여기
도메인들을 대표하는 라우터들끼리의 라우팅에 참여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나서는 거예요. 걔들끼리의 라우팅. 걔들끼리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레벨에서 그걸 하고요. 하부 레벨에서는 도메인 내에서 또 이제 라우팅을 하는데 라우팅하는 방법이 둘 다 공통적으로는 쇼티스트 패스, 가장 짧은 거리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 있지만 더가 아니에요. 보통 뭐 영어가 틀렸나 이러잖아요. 최상급인데 라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더 쇼티스트 패스, 뭐 라우팅 테이블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문법적으로는 뭐냐면 가장 근거리, 거리를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죠. 그 링크를 사용하는 코스트로 볼지 아니면 그 링크의 물리적 거리로 볼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쇼티스트로 해야 된다는 건데 쇼티스트라고 여기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패스 길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인터 도메인 라우팅도 쇼티스트 패스로 하려고 하는 거고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도 쇼티스트 패스로 하려고 하는데 두 개가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챕터 5에서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핵심이 뭐냐면 라우팅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이유가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 라우팅할 방법을 표로 만들거나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렇게 포워딩 테이블에 넣는 게 아니라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하면 훨씬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드레싱 하는 것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의 어떤 인터넷이 네트워크로서 이 패킷들에게 또는 호스트들에게 그렇죠. 호스트가 만들어낸 패킷들에게 우리는 이 패킷의 딜리버리에 대해서 개런티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라는 것은 개런티드 서비스의 반대말이에요. 엔토님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상대어가 아니라 반대말이라고 보면 돼요. 개런티드 서비스는 뭐예요? 패킷이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예,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그렇잖아요. 시간 얼마 내에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패킷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트랜스퍼로 생각하면 파일 트랜스퍼나 뭐 스트리밍으로 생각하면 여러 개의 패킷이 가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개런티 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서대로 도착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베스트 에퍼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그 DHL이나 아니면은 뭐 FedEx 같은 미국의 어떤 그 프라이빗 뭐 서비스죠. 메일링 서비스 이런 게 생겼을 때 얘들은 거의 개런티드란 말을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체국은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2차 대전 때 보낸 편지가 지금 막 도착하고 1차 대전 때 보낸 편지가 막 도착하고 이러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그냥 베스트 에포트 비슷하게 한 거예요. 물론 돈을 더 내면 이제 등기 우편 이러면서 이제 좀 개런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개런티드 서비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인터넷.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퍼포먼스 매트릭이 딜레이와 트루풋이라고 했었죠. 네트워킹에서는. 그래서 딜레이에 대해서도 개런티 없고 트루풋에 대해서 개런티 없고 당연히 딜레이의 지터에 대해서도 개런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 전체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사람들이 이제 대충 생각한 게 뭐냐면 엔드 투 엔드 프린서플이라는 거예요. 그 엔드 투 엔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라는 거죠. 예. 그런데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인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이 엔드는 소스고 이 엔드는 데스티네이션인데 프린서플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뭐냐면 웬만한 계산이나 어떤 액션은 얘들이 둘이서 다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죠. 그 플로우 컨트롤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플로우 컨트롤 할 때 데스티네이션이 자기 버퍼 남은 거 얼마 남아 있다. 버퍼가 얼마 비어 있다. 지금 얼마 비어 있다. 얼마 남아 있다죠. 그렇죠? 그거를 에코에 붙여 보내는 거죠. 그렇죠?
라우터가 에크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크도 주지 않고. 예. 에크로 붙여 보내면 어때요? 소스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end-to-end 프린시플은 라우터들은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라우터들은 오직 이렇게 패스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워딩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포워딩 이상이죠. 포워딩은 정말 나의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 매핑만 하는 건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체 엔드-투-엔드 라우팅을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리스라고 하는데 이제 다 이제 지금 말하지만 패킷을 전달할 때 얘긴데 위에 엔드-투-엔드는 라우터는 넘겨주기만 하니까 별일 안 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넘겨줄 때도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A라는 라우터예요. 뭐 라우터 1번이에요. 그다음에 라우터 2번이에요. 그런데 막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소스 1에서 온 게 나는 잘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컨제스천이 일어나서 안 가서 드랍이 생겨서 결국은 에크가 안 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을 하겠죠. 맞습니까?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임아웃 됐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보낼 때 내가 몇 번째 트라이 해서 보내는 거라는 거 마킹을 달아요. 이 패킷은 왜냐하면 이게 빙빙비 돌다가 나중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패킷인지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데스티네이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얘가 있잖아요. 얘가 그걸 까가지고 아이고 얘가 지금 리트랜스미션을 하네. 나는 얘가 아까 보낸 거 그 첫 번째 보냈을 때 지금 똑같은 정보를 가진 패킷 나는 잘 보냈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러셨네요. 그러면 내가 특별히 얘를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내가 이렇게 포워딩 할 때는 내가 컨제스천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또 오니까 열어보고 아이고 빨리 열어보고 그러니까 큐 안에서 막 순서를 조정해 주거나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가서 여기서 로스 됐던 패킷이든 말든 나는 그냥 동일한 패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라는 것은 메모리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메모리 리스.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아까 왜 그 MM1Q 있잖아요. 네. 이때 메모리 리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것과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보낸 패킷과 연속되는 패킷이라고 더 잘해주거나 아까 로스 됐으니까 또 뭐 내가 특별한 걸 해주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물론 효율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좀 더 뭔가 개런티가 잘 될 수 있고 아까보다는.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분석하기는 어려워지겠죠. 뭐 이렇게 조건이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이 랜덤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뭐 5개가 들어가서 어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워드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y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x가 뭐 예를 들면 y2보다 크고 뭐 하지만 y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y4와 y5의 합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제가 써놨다고 해보세요. 그럼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y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잉 티어리를 써서 이 네트워크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아까는 딱 하나의 링크, 딱 하나의 그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인터넷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널리시스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팔러시들 때문에. 예를 들면 스테이트 리스가 아니라 위드 스테이트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석이 어렵고 분석이 어려우면 옵티마이즈 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테이트 리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의도로만 스테이트 리스로 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네이밍은 말했지만 아까도 여기서 봤지만 스케일러빌리티를 어치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우리가 DNS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네임을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DNS 서버가 있어야 되고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패널에서 PC에 예, 입력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잖아요. 대학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미 뭐 다 이스태블리시된 연구실에 들어간다면은 뭐 이미 다 IP 어드레스 뭐 이런 거는 관리하는 대학원생 선배가 알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신임 교수님이 왔어요. 근데 교수님 오셔가지고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 가지고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최초의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딱 갔어요. 그래서 실험실을 받아 가지고 갔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고 인제 컴퓨터 사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해 보세요, 교수님이랑 의논해서. 그랬더니 인제 컴퓨터를 사 오는데 사 와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벽에 나와 있는 예 그 연결 커넥터 포트에다가 꽂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과에 가서 예 네트워크 담당 우리 선생님한테 뭘 알아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LG동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IP 어드레스들을 받아와야 되고 그럼 세팅을 할 때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예. 여기 있죠.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요까지는 적어도 받아와야죠. 예. 이게 없으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뭔가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위에서 그림하면서. 자, 그다음 이제 이 섹션 그다음 섹션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챕터 2의 principles, 더 인터넷의 프린서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더 인터넷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말했지만 미래에 이 더 인터넷이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extensibility랑 관련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새로운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어요. 더 인터넷 위에. 그런데 과거의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과거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딱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토콜 때문에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extensibility를 높이는 것, 즉 애플리케이션이나 앱이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세요. 앱이거나 아니면 테크놀로지. 예, 디펜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쓰고 뭐 바뀌어 버리면 못 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 얘를 어떻게 보면 extensibility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레이어즈고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뭐냐면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갖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TCP/IP 모델이란 게 있고요. 그다음에 OSI 7 레이어 모델이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OSI 7 레이어 모델은 제너럴한 일반적인 것으로서 ISO의 OSI 그룹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TCP/IP로 되어 있는 로 굴러가는 사실 그 앞에 있는 1, 2 레이어는 많이 바뀐다고 했어요. 더 인터넷에서는 5개의 레이어로 보고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OSI 7 레이어는 간단히 얘기하면 요 5번째가 또 3개로 나눠져 있다. 근데 밑에는 똑같아요. 피지컬 링크 또는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이렇게 돼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하위 2개 레이어를 예를 들면 define 하고 있는 게 IEEE 802 그룹에서 요 2개를 바꾼 여러 표준들을 얘기한 거예요. 802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3였으면 이서넷에 대해서 뭐 표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11이면 뭐예요? 요 2개를 와이어리스로 그래서 뭐 와이파이 관련된 것들이 쭉쭉쭉 있다고 했고 참고로 와이파이는 챕터 4 이서넷은 챕터 3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요 IP 프로토콜이 관여하는 요 네트워크 레이어는 챕터 5고요. 그다음에 TCP 프로토콜이 관여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챕터 7이고 이게 줄줄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챕터 2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 물론 이제 저 챕터들을 다 커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과목은 이제 개론 과목이고 네트워크 얘기하면서 피지컬 레이어 얘기를 최대한 하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호스트 1이고요. 얘가 이제 소스라고 합시다. 얘가 이제 호스트 2예요. 그래서 얘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보겠어요. 여기서. 그랬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과 테크놀로지 인디펜던트하게 더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떤 특정 앱이 패킷을 이제 정보를 만들어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요? 예, 걔를 요 레이어에서 요 레이어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레이어에서 요 레이어로 갈 때 또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IP 패킷들이 나오는 거예요. IP 패킷들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더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패킷들이라고 했고요. IP 패킷에는 당연히 IP 어드레스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로지컬한 어떻게 보면 0101 벡터라고 했죠. 어떤 때는 그냥 16진수로 여러분이 원하면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0101로 돼 있는 로지컬한 벡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알고 있죠. 0101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전압 전류로 해서 서킷을 가동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옵티컬 디바이스를 통해서 레이저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광 케이블로 쏘든 아니면 라디오 웨이브를 만들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위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지컬 레이어를 여기 딱 떠나면은 어떻다고요? 여기는 정말 피지컬 레이어는 어때요? 요 컴퓨터에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잭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광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서비스 ISP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심지어 트위스티드 페어 전화선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만들었대요. 트위스티드 페어 와이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선일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로 해서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그널이 날아가는 거. 그러면 이 라우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얘와 이 라우터가 당연히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레이어 1, 2는 쉐어해야죠. 그렇죠? 같은 거여야죠.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시그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와이파이인데 지금 선으로 했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이서넷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피지컬 레이어랑 링크 레이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가 예를 들면 이 라우터는 입력과 출력 포트들로 와이파이도 하고 그러니까 와이파이 라우터예요. 안테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액세스 포인트가 아니라 액세스 포인트와 라우터 기능이 합쳐져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때요? 랜 포트들이 있잖아요. 이서넷으로 구성된 랜 포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신호를 받아서 피지컬 레이어 프로토콜에 따라서 까줘.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까고 나면 어때요? 이제 IP 패킷이 보이는 거죠. 그럼 얘가 뭘 해요? 얘가 받아가지고 요 이서넷 포트로 보내기 전에 어때요? 다시 요 이서넷 포맷에 맞게 이서넷 표준에서 정하는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에 따라서 다시 이 IP 패킷을 포장하는 거예요. 박스 두 개에. 그러니까 이게 박스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게 있으면 이 박스로 싸고 그렇죠? 박스로 싸고 또 박스로 싸서 쭉 해서 보냈다가 여기서 박스를 두 개를 벗겨버리고 새로운 박스로 박스가리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 레이어, 특히 3과 4 레이어는 TCP/IP라는 것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더라도 문제 안 되게 해놓는 거예요. 얘는 계속 변하고 얘는 고정돼 있고 그렇죠. 얘도 물론 IP 버전 4, 6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서넷도 다음 챕터에서 보겠지만 계속 발전해 왔고 그 다음 챕터에서 보겠지만 와이파이도 어때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해 놓은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게 정말 여기다 박스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인캡슐레이트를 계속해서 보내고 여기서는 디인캡슐레이트를 하고 다시 인캡슐레이트하고 디인캡슐레이트해서 얘를 애플리케이션 여기 있는 앱에 그러면 이게 뭐 줌이고 이게 줌이면 이거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칼 스트럭처,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갖도록 디자인을 해놨다. 왜? 익스텐서빌리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보면 뭐 이쪽을 자꾸 바꾸는 게 무슨 익스텐서빌리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챕터 4에서 볼 텐데 특히 제가 피지컬 레이어라서 챕터 4에서 막 신나서 얘기할 거예요. 와이파이 할 때. 보면 와이파이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뭐 멀티 유저 마이모까지 지원하도록 싱글 유저 마이모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기술들이 피지컬 레이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말 그대로 앱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TCP에서 이게 트랜스포트 컨트롤이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포트가 TCP고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인데 뭐예요? IP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IP 프로토콜이 여기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레이어드 디컴포지션이 결국은 뭐 이렇게 모듈화 또는 블랙박스화해서 시리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해서
요 단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레이어드 디컴포지션 또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예,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지만 이걸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여기도 여전히 기능일 뿐이거든요. 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서킷으로 구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서킷 레이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포함되어 있는 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프로토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라, 어떤 테크놀로지로 구현하라, 뭐 예를 들면 뭐 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기술로 하라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는 요걸 전공한다고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자,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 아까도 5 레이어면 5번째고 7 레이어면 7번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이 더 인터넷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인데 이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클라이언트 서버 토폴로지 이건 뭐냐면 더 인터넷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인터넷 자체는 호스트, 링크, 라우터죠. 그런데 그 호스트와 호스트 산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때 얘가 어떤 거를 누구로부터 리퀘스트 하는 게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얘를 클라이언트 호스트, 서버 호스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많죠. 그렇죠? 어떤 때는 호스트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노드라고 했다가 어떤 때 디바이스라고 했다가 어떤 때 클라이언트라고 했다가 어떤 때 서버라고 하는데 그게 각각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더 인터넷의 토폴로지에서 호스트들이 하나는 클라이언트, 하나는 서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P2P라는 또 토폴로지가 있죠. 예, 이건 여러분이 워낙 잘 알아서 그렇죠. 하나의 서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비디오가 잔뜩 들어있고 BOD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참여하고 있는 여러 호스트들이 파일들을 어때요? 다는 아니지만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필요하면 이제 가져올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하면은 바틀렉 같은 문제도 없앨 수 있고 뭐 좋다 뭐 이런 말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용어가 없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그러면 정말 뿌연데 여기 이제 설명이 참 잘 돼 있는데 이 리모트 컴퓨팅을 특히 디스트리뷰티브하게 해놓은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란 말을 디스트리뷰티드 리모트로 대체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내가 어떤 매틀랩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자주 쓰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컴퓨터에 데스크탑 컴퓨터에다가 매틀랩을 깔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매틀랩이라는 앱을 깔죠. 매틀랩이라는 앱을 깔아서 어때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컴퓨터의 성능이 조악하면 제가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없죠. 기껏 해야지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 되어 있는 컴퓨터에다가 그냥 제가 손으로 패럴렐하게 진행해도 되는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면 여기다가 100만 개 돌리고 여기다 500만 개 돌리고 얘가 좀 좋은 거예요. 뭐 여기다가 10만 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엔터 쳐놓고 대충 비슷한 때 끝나면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의 시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그 전기미 컴퓨터공학과 그 전산실에 있는 50대의 컴퓨터에 유닉스 컴퓨터였죠. 그래서 전부 이제 나이스 플러스 19라는 커맨드로 이게 뭐냐면 플러스 19가 뭐냐면 lowest priority로 내 걸 백그라운드에 돌려주세요 하는 커맨드예요. 여기다 쭉쭉쭉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콘솔에 누가 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앱이 프라이어티 1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콘솔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바닥으로 가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잠잠히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리모트 컴퓨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산을 다 한다면 그냥 가져와서 디스플레이만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리모트 컴퓨팅이죠. 우리 핸드폰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시리 같은 것도 그렇지 않나요? 막 말을 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얘가 가가지고 프로세싱 돼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이거를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트 분산해서 한다는 거. 예. 그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그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예. 네트워크가 다 빨라져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말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뭐 대충 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라우팅 챕터에 가면은 이게 유니캐스트라는 말. 지금까지 했던 건 우리가 유니캐스트예요. 소스 하나, 데스티네이션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라우팅 기본적인 유니캐스트 라우팅을 이제 변형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죠. 생각했던 것과는. 그다음에 뭐 푸시, 풀은 대충 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푸시 선택하면 이제 메시지가 그냥 막 날라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시를 받는 거고 그 어떤 서비스 서버는 우리는 풀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푸시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 얘기고 디스커버리는 뭐 잘 아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근처의 레스토랑의 메뉴들을 전부 끌고 와서 찾아내고 하는 그런 거를 디스커버리 서비스인데 그런 앱들이 다 있는 거죠. 웹사이트가 있기도 하고. 자, 대충 마무리를 하겠어요. 챕터 2는 다행히 오늘 끝났는데 요 페이지는 제가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아웃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링크 새로 업데이트했으니까 요 페이지는 뭐 다운 받아도 되고 아니면 사실 그냥 키워드들 정리라서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챕터는 뭐였죠? 예, Principles of the Internet이고 중요한 것이 키워드가 뭐 sharing, 그다음에 performance metrics, scalability, 그다음에 여기에 뭐 application and topology independence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용은 뭐예요? 핵심은 더 인터넷은 패켓 스위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는 거죠. 서킷 스위칭보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링크를 쉐어해야 되고 쉐어할 때는 하이어라키컬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외 지오그래피컬하게 하이어라키컬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네, 피지컬하게. 그다음에 퍼포먼스 매트릭 얘기는 쭉 다 했어요. 오늘 페어니스까지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페어니스 크라이테리언 얘기도 했고 어느 하나가 뭐 반드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프로포셔널 페어니스는 아마 처음 들었을 거고 상당히 흥미롭고 자주 쓰이는 페어니스 크라이테리언이에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더 인터넷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IP 어드레스를 로케이션 베이스로 하고 있고 라우팅은 인터 도메인,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의 투 레벨로 돼 있고 그래서 더 쇼티스트 패스가 아니라 쇼티스트 패스 라우팅 프로토콜을 각각 채용하고 있다.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다음에 개런티드 서비스가 아니라 베스트 에퍼트 서비스고 엔드 투 엔드로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프린시플? 예, 라우터가 그렇죠. 예, 라우터가 어떻다고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최대한. 그다음에 라우터가 스테이트리스로 하겠다. 봐주는 거 없다. 예. 그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있었고 레이어로 나눠서 IP 패킷을 인캡슐레이트해서 레이어 1, 2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레이어 1, 2가 1, 2를 디파인하는 프로토콜들 스탠다드가 매우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와이파이 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는 사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라든가 P2P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래서 챕터 2가 끝났고요. 챕터 3 제가 올려놨는데 그 주말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습할 것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수업 직전에 다운로드 받아서 다음 수업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조교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6번째 강의 영상 관련된 홈워크를 만들어서 올릴 건데 어쨌든 듀는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 전이 될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